자, 지난번에 보니까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도 수업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범위 아닌 과목을 하다 보니 완전히 집중도가 완전히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원래는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계획됐던 수업대로 했으면 수업 진행 계획대로 했으면 9장 마치고 아마 11장 정도 우리 하고 있을 텐데 좀 그런 부분에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일단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이 일단 기존에 공부했던 것들을 일단 체크업하는 그러한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 봐서 알겠지만 난이도는 여러분들에게 연습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과제물 이런 거에서의 이미 여러분들이 한번 다뤄봤던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는 중간고사인 거고요. 일단 이제 기말고사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웜업이 다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논리회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도 수준의 어떤 성취도를 얻어야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좀 더 분발을 해서 열심히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 나는 대로 다시 한번 공지를 할게요. 이제 급하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다른 일들도 있고 해서 일단은 상황을 좀 여유를 가지고 중간고사에 대한 결과를 좀 정리해보고 정리되는 대로 공지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업을 하면 오늘 이제 9.7에서 CPLD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을 이어갈게요. CPLD. CPLD는 기본적으로 이제 LSI, 즉 집접화되어 있는 회로에서의 대표적인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래에 보이는 이 그림이 미국에 있는 자일링스라는 반도체 회사에서 제안한 CPLD IC의 그 안에 들어있는 기능 블록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기능적으로 보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인터어레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어레이. 쉽게 말하면 이 안에는 내부 변수라든가 출력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을 하는 그러한 어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어떤 정보들이 여기 보면은 각각 펑션 블럭이라는 이런 구조체가 있는데 이 얘는 보니까 하나의 인터커넥션 어레이 안에다가 펑션 블럭이 4개가 연계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 연계되어 있죠. 근데 각각의 펑션 블럭은 이 안에는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뭐냐면 엔드 어레이예요. 엔드 게이트라는 로직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어레이예요. 그래서 실제 그 안에는 48개의 엔드 어레이 조합이 있어요. 이 펑션 블럭별로. 그리고 이 48개의 엔드 어레이에 들어올 수 있는 입력값들은 인터커넥션 어레이에서 들어오는 정보들 36개의 최대 36개의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서 48개의 엔드 어레이의 출력이 각각 16개의 오화 게이트의 입력으로 들어오고 그게 이 각각의 하나의 오화 게이트는 마이크로셀이라는 걸 구성을 해요. 마이크로셀. 그래서 보니까 펑션 블록에 맞물려 있는 마이크로셀이 몇 개냐면 16개죠. 하나, 둘에서 16개. 그러면 이 마이크로셀에서의 이 각각의 셀의 출력값들은 뭐냐면 오화 게이트 출력값들이에요. 이 오화 게이트 출력값들이 이게 실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D 플립플락이라는 시퀀셜 로직 게이트를 통해서 마이크로셀의 출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있는 이 내부 기능에서의 정보들이 이 칩 바깥으로 나가는 역할, 그리고 칩 바깥에서의 외부 정보가 이 안에 있는 기능 블록 안으로 들어오는 이 역할을 하는 게 IO 핀이죠. IO 핀.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하나의 핀이 있고 그 핀이 트리스테이트 버퍼를 이용해서 얘가 그 핀이 아웃풋 핀으로서 역할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인풋 핀으로서 역할을 하는 바이디렉셔널 IO 핀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했었어요. 그 핀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IO 블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일링스라는 회사에서 제안한 CPLD의 내부 구조도예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구조도죠. 자, 이 각각에 있는 펑션 블럭은 아까 엔드 어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엔드 어레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6개의 입력 정보가 인터커넥션 어레이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 정보를 입력으로 받는 48개의 엔드 어레이 조합들이 이렇게 딱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이거의 커넥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원하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이 원하는 기능의 논리 합에 해당되는 입력 정보의 논리 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각각의 엔드 게이트의 출력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함수의 전개상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논리 곱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그것들 출력으로 결정을 해주면 그게 함수의 출력이 될 거예요. 그게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오어 게이트 출력이 결국 함수의 출력을 결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보면 펑션 블락 내에 들어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보면 엔드 어레이까지가 펑션 블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어 게이트로 이어지는 이 부분들이 마이크로셀이에요. 마이크로셀. 자, 마이크로셀을 들여다보면 함수의 출력에 해당되는 오어 게이트 출력값들이에요. 출력값들이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투투어먹스가 있죠. 투투어먹스가 있는데 이 투투어먹스에서는 보니까 실렉션 할 수 있는 여기에 있는 제어 입력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투투어먹스는 선택 제어 입력이 얘 보니까 투투원이니까 1비트짜리 선택 제어 입력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게 이 프로그래머블 셀렉트 정보로서 여기에 1비트가 들어오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그것들을 게이트의 투투원벅스의 출력으로 결정해서 주는 애죠. 근데 이 출력을 보니까 이렇게 있는 투투원벅스로 이어지는 이러한 패스도 있지만 여기에 보이는 이렇게 박스 형태로 생겨 있는 이러한 로직 게이트의 입력으로 넣어서 거기에 나온 출력을 이 투투원벅스의 또 다른 입력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이러한 연결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네모 박스에 주어져 있는 로직 게이트는 우리가 이제 11장 이후에서부터 배울 시퀀셜 로직 게이트예요. 순차 로직 게이트. 그 중에서 얘는 보니까 타입이 뭐냐면 D 레치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D 플립플락이에요. 플립플락. 자, 심볼상으로 봤을 때는 D라는 애를 해가지고 D 레치를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니까 클락 정보가 들어가니까 얘는 레치가 아니라 플립플락이에요. 그래서 D 플립플락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최종적인 마이크로셀의 아웃풋을 이렇게 주는 이러한 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D 플립플락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입력 정보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 정보를 출력으로 결정할 수 있는 로직 게이트예요. 로직 게이트. 그래서 주어져 있는 함수 출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성한 함수 출력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출력으로 이어줄 수 있는 패스도 있지만 타이밍에 대한 정보를 반영을 해서 일정 원하는 타이밍에 그 정보를 이렇게 출력으로 결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러한 셀이라는 거죠. 마이크로 셀이라는 걸 실제적으로 기능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자, 그리고 이러한 로직 게이트, 이러한 칩 안에 있는 기능 블락하고 외부하고 연결은 IO 핀을 통해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IO 핀은 말 그대로 바이디렉셔널이죠. 여기 있는 이 트리스테이트 버퍼의 스위칭 상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얘가 출력 핀으로서 필요에 따라서는 얘가 입력 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 CPLD, 특히 자일링스에서 제안한 이러한 CPLD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용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보면 36개의 입력을 받는 16개의 함수 출력을 4개의 분략에서 동일하게 생성을 하니까 실제 64개의 함수 출력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앞에는 이제 피지컬리 로직 게이트로 임플리멘트 시켜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FPGA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이라고 이해를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서 앞에서 봤던 어떤 펑션 블락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에 맞게끔 프로그래밍 가능한 형태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기능 블락으로서 따로 이게 모듈화 해놓은 구조를 갖고 있는 애. 그래서 걔를 CLB라고 얘기를 해요. 컨피규러블한 로직 블락 해서 CLB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림상에서 보게 되면 이 각각이 다 CLB예요. 프로그래밍 가능한 로직 블락. 그러면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엔드 어레이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CLB가 딱 있어요. 그리고 이 CLB를 두고 이 안에서 각각에 대한 생성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안에서 인터커넥션을 시켜가면서 그 정보들을 생성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로직 블락의 입력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로직 블락의 출력이 또 다른 로직 블락의 입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게 안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 기능 블락이 FPGA로 구현된 이 기능 블락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력 정보로도 생성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기능 블럭이 있고 그것들 에워싸서 어떻게 보면 I/O 핀 역할을 하는 이러한 아웃풋 어레이들이 이렇게 쭉 존재를 해요. 자, CLB는 기본적으로 엔드 어레이 조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엔드 어레이 조합인데 실제적으로 이 엔드 어레이 조합이지만 실제 구현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롬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엔드 어레이의 조합은 결국 뭘 만들어내냐면 함수의 전개상에서 나타나는 논리 고배 형태 값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롬에다가 그 해당되는 정보들을 저장을 해서 함수의 전개에 필요로 하는 정보, 즉 논리 고배 형태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주소를 이렇게 어드레싱 하면서 결국은 함수를, 원하는 함수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LUT라고 얘기를 해요. 함수의 제너레이션을 시키는 마치 원하는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함수의 전개에서 필요로 하는 논리 고배 정보들이 스토리징 되어 있는 상태의 주소들을 이렇게 룩업 형태로 이렇게 적시하는 이러한 구조의 그러한 기능 개체를 우리가 LUT, 룩업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의 CLB 내에는 이러한 룩업 테이블, 얘는 롬으로 구현이 돼요. 롬으로 구현이 되는데 4비트 입력이 있고요. 4비트 주소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4비트 주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롬의 내에서의 레지스터링 어드레스가 몇 개가 있냐면 16개가 있단 말이에요. 16개. 그렇죠? 16개가 있고 그 16개에다가 함수에서의 전개상에서 필요로 하는 그 해당되는 논리 곱값. 그러면은 4개의 입력 정보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 어드레스들은 실제적으로는 뭐하고 같냐면 최소 곱과 같다고 그랬어요. 즉 입력 최소항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요? 자, 우리가 롬을 설계할 때 앞에 엔드 어레이가 있고요. 엔드 어레이 상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각각의 엔드 어레이에 입력이 들어오는 각각의 입력 변수들의 고배 형태로 해서 엔드 어레이의 출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각각의 출력들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뭐에 해당되는 거였냐면 그 해당되는 입력 변수로 생성되는 입력 최소항의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죠. 논리 곱의 특성상. 엔드 어레이 특성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비트 입력을 갖고 있는 이 구조에서는 각각의 어드레스는 각각의 입력 최소항에 해당이 돼요. 입력 최소항에 해당되니까 4비트니까 결국 16개 입력 최소항이 존재를 하고 M0에서부터 M15까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자, 그 해당되는 어드레스의 정보를 1이라는 정보를 스토리징한 케이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라는 정보가 스토리징 되어 있으면 얘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이 룩업 테이블 안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진리표와 같아요. 진리표. 함수의 진리표 한번 떠올려 봐요. n 변수가 있어요. n 변수.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처럼 4변수가 있으면 진리표는 행수가 몇 개예요? 2의 4승계. 그래서 16개의 행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각각의 행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입력 최소항을 나타내요. 그렇죠? 그 입력 최소항이 해당되는 함수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는 함수의 출력에 해당되는 f라는 요 칼럼에서의 그때의 상태값이 1이냐 0이냐로 우리가 구별을 했죠. 1인 경우라고 그러면 해당되는 입력항이 해당되는 함수의 전개상에서 포함이 되는 거고요. 0인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룩업 테이블 상에서 해당되는 주소에 스토리징 되어 있는 정보가 1이면 그 입력항이 포함되는 거고요. 0이면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보이는 각각의 해당되는 주소에 스토리징 되어 있는 이 정보들이 우리가 롬의 레지스터 부분에다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룩업 테이블에서의 워드 랭스는 얼마겠어요? 얘는 1이야, 1. 왜? 진리표상에서의 요감만 저장되어 있거든. 해당되는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이거예요. 각각.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룩업 테이블은 실질적으로 롬으로 구현되고 롬은 기본적인 워드의 랭스는 1비트짜리 워드 랭스를 갖고 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보게 되면 결국은 4변수로 생성되어 있는 각각의 룩업 테이블에서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함수를 제너레이션 시키는 이와 같은 기능으로 우리가 CLB라는 이러한 로직 블록을 규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당연하게 질문을 던져야 될 게 뭐냐면 그 앞에서 보니까 룩업 테이블, 즉 CLB를 구성하고 있는 룩업 테이블에서는 입력 변수가 4개밖에 없단 말이죠. 4개. 그러면 4변수의 입력을 갖는 함수에 대한 부분만 룩업 테이블을 통해, 즉 FPGA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원래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다변수 입력을 갖는 함수에 대한 부분들을 FPGA 내에서 다 구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딱 구조를 딱 보니까 4변수까지만 입력을 갖는 경우에 한해서 생성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셰넌의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4변수 이상의 입력을 갖는 함수에 대한 부분 또한 FPGA를 이용해서 구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셰넌의 정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셰넌의 정리는 딴 게 아니고요. 결국은 n변수 입력이 있는데 하나의 피봇 변수에 해당되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i번째에 해당되는 입력 변수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각각의 부울 변수는 상태값을 가질 수 있는 게 0 또는 1이에요. 그러니까 i번째 입력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상태값은 0 아니면 1이란 말이죠. 그래서 각각의 상태에 대한 부분들은 디커플링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각각의 공간은 서로에게는 상보적이에요. 상보적이라.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셰넌의 정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예를 들어서 i번째 입력 변수가 0인 상태하고 1인 상태는 서로 보완적인 상태예요. 그리고 서로 오버랩되는 부분이 없어요. 정보가 디커플링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0인 상태에서 해당되는 정보하고 1인 상태에서 해당되는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둘 합쳐주게 되면 전체 이 n번째 변수가 0일 때하고 1일 때의 일반적인 상태의 그것들을 다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원리에 의해서 셔널 정리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n변수 입력을 갖는 함수 f에 대한 생성은 n-1번째 n-1개의 입력 변수를 갖는 함수. 자, 얘도 n-1개의 입력을 갖는 함수죠. 근데 단 i번째에 해당되는 입력 변수가 0이라는 상태값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가변적인 입력 변수들이에요. 몇 개예요? n-1개라고. 얘는 어때요? 얘도 보니까 n개 중에서 i번째 입력 변수만 1인 상태 값으로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n-1개의 입력 변수에 대해서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입력 변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n-1개의 입력 변수를 갖고 있는 함수예요. 그렇죠? 그럼 각각의 함수가 구별되는 건 뭐냐면 i번째 함수가 얘는 1인 상태를 갖고 있을 때인 경우고요. 얘는 0인 상태를 갖고 있을 때. 그래서 자, i번째 변수가 0이다. xi가 0일 때잖아요. 그래서 xi 프라임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확률 배웠어요? 확률 아직 안 배웠나? 결국 이게 조건부 확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i번째 변수가 0인 상태에서를 규정하는 게 xi가 프라임이 1인 상태인 경우니까 이때의 논리값하고 또 이거하고 상보되는 관계가 뭐냐면 i번째 입력 변수가 1인 상태일 때 그때의 함수값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결국은 n개의 입력 변수에서의 함수값이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셔널의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셔널의 정리를 이용해서 결국은 4변수 입력을 갖는 구조에 우리가 룩업 테이블로서 생성되는 함수값을 결국은 4변수 이상의 입력을 받는 함수에 대한 부분 또한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5변수 입력을 받는 함수에 대한 부분도 생성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처럼 하나, 둘, 셋, 넷, 5개. 5변수죠. 근데 우리는 룩업 테이블은 4변수까지만 허용이 돼요. 그래서 B, C, D, E라는 4변수 입력을 갖는 함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각각의 함수를 생성할 거예요. 근데 그 함수 생성은 이 함수는 A라는 입력 변수에 대해서 0인 상태의 그것으로 생성되는 4변수 입력을 갖는 함수로서의 생성된 결과이고요. 얘는 A라는 입력 변수가 1이라는 상태값을 갖고 있을 때 나머지 B, C, D가 입력 변수로서 역할을 하는 함수로서 생성된 값이에요.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한 함수들은 어떤 상태에서 비롯된 거냐면 얘는 A가 0일 때 그리고 얘는 A가 1일 때 그래서 그때에 해당되는 변수의 상태값을 이렇게 논리 곱을 취해서 결국 이 결과를 서로 합을 취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5변수 입력을 갖는 함수의 그것을 생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예제 2에서는 6변수인 경우다. 마찬가지예요. 5변수 이내를 가지고 자, 먼저 6변수니까 A라는 변수가 0일 때 1일 때로 해서 5변수 입력을 갖는 함수 G하고 요 G하고 요 G를 이렇게 두죠. 근데 이 각각의 함수는 뭐예요? 5변수 입력 갖는 애예요. 얘도 5변수 입력 갖는 애예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A가 0일 때, 얘는 A가 1일 때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6변수 입력을 갖는 함수를 5변수 입력을 갖는 함수의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5변수 입력 갖고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돼? 4변수 있는 입력을 갖는 애로 바꿔주자고요. 얘가 지금 얘를 G0로 놓는데 이 G0를 들여다보니까 자, B라는 애가 0일 때하고 B라는 애가 1일 때로 또 구별을 했어요. B라는 애가 0일 때는 여기 B가 0이었으니까 B 프라임으로 해서 이 상태의 함수값하고 같이 논리 곱을 취해주게 되면 이전에 얘가 B가 0일 때에 생성되는 함수값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B가 1일 때
1일 때에 4변수 입력에 대한 함수값으로 생성되는 A하고 B라는 상태값이 1일 때에 곱을 취해주게 되면 결국은 변수 B가 1일 때에 해당되는 함수의 출력값들이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분들 A가 1일 때 얘도 5변수 입력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조건에서 나눈 거지. 그래서 각각 구별하게 되면 결국은 G0는 B' G00 플러스 B G01. 그 다음에 여기 G1은 또 이렇게 구성되겠네. B' G01 플러스 B G0, B G11 이렇게 해서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쑥 넣으면 식은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자, 근데 이건 뭐예요? 자, G00, G01, G10, G11 이라는 4변수 입력을 갖는 함수가 이렇게 해서 4개의 입력이 있으면 함수 출력이 각각 입력으로 들어오면 그 중에서 A하고 B라는 선택 입력을 가지고 자기의 출력은 이 중에서 어느 하나를 결정을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 뭐예요? 포트온먹스. 포트온먹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원래 좀 전에 봤던 예제 2에서 해당되는 애는 자 C, D, E, F 4변수 입력을 갖고 있는 애. 그래서 얘는 G00, G01, G10, 그 다음에 G11 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주어져 있는 이 둘 중에서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B라는 입력 변수가 결정을 해주면 되고 이 둘 중에 선택은 B라는 입력 변수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A라는 입력 변수가 선택을 해주면 되거든.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열시킨 형태로 뒀지만 얘를 뒤에 나와 있나 모르겠다. 얘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구성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하고 B라는 입력 변수를 포트온먹스의 입력 중에서 입력을 선택해서 자기의 출력으로 결정을 해주는 선택 입력으로서의 입력 변수로 입력 제어 입력 값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이 구성에서 자 이런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거의 출력 이치는 뭐냐면 A, B, C, D, E, F 6개의 입력을 갖는 함수의 출력값이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존에 각각은 4변수 입력을 갖는 애, 4변수들. 그렇죠? B, C, D, E, F 4변수 입력을 갖고 있는 각각의 함수의 출력들은 뭘 통해서 만들어진다? LUT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진 4개의 출력에 대한 부분들을 A, B라는 변수 입력을 이 포트온먹스의 선택 입력으로서 써가지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여기서 만드는 출력값에 대한 부분도 선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포트온먹스의 출력 G는 뭐냐면 6변수 입력을 갖는 함수 출력의 그것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FPGA를 가지고 다변수 입력을 갖는 4변수 이상의 입력을 갖는 함수에 대한 우리가 생성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걸 확인했어요. 자, 이래서 쭉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9장을 마무리했고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10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 HDL,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언어에 대한 소개,
대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C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익숙할 테니까 HDL 같은 경우에는 C 언어보다도 훨씬 더 쉽게 자연어에 가까운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봐요. 자, 우리는 11장으로 바로 가서 이제는 순차 로직 회로, 순차 논리 회로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 논리 회로를 공부를 할 때 논리 회로는 두 종류로 구별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조합 회로, 하나는 순차 회로. 조합 회로는 입력이 출력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입력을 알면 출력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이 된다. 근데 어떤 회로를 봤더니 얘 같은 경우는 동일한 입력이 들어갔는데 다른 출력이 나오는 그런 논리 회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걔는 뭐냐? 걔는 순차 회로예요. 왜? 동일한 입력에도 다른 출력이 나오는 이유는 이 시스템이 과거에 다른 어떤 출력을 보였고 그 출력이 현 시점에서의 입력으로서 같이 역할을 하면서 현 시점에서의 출력을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려면 과거의 정보가 현 시점까지 끌어올 수 있는 그 기능적인 부분들이 전제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메모리란 말이죠. 메모리. 그래서 메모리가 있는 논리 회로가 순차 논리 회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메모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피드백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피드백. 피드백. 그럼 피드백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대먹임이. 출력으로 했던 애를 다시 뒤로 돌려서 입력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구조. 출력으로 갔던 애를 이렇게 해가지고 게이트에 입력으로 넣어서 다시 이렇게 그 출력이 해당되는 게이트의 다른 입력과 같이 역할을 하는 이런 구조의 룹을 갖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대먹임에 대한 룹이 있을 때 메모리에 준하는 그런 기능들이 생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애가 순차 회로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먼저 심볼에 대한 부분부터 나왔네요. 자, 심볼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순차 회로의 대표적인 로직 게이트는 렛치라는 로직 게이트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렛치 타입의 그게 기능적으로 타임 스탬프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걔가 타임 스탬프를 갖는 경우라고 하면은 걔는 플립플락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D 렛치가 있고 D 플립플락이 있어요. 그리고 SR 렛치가 있고 SR 플립플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T 렛치가 있고 T 플립플락이 있어요. 그리고 SR 플립플락이 갖고 있는, 그리고 SR 렛치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약간 변형시켜 놓은 게 JK 플립플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렛치하고 플립플락은 타임 스탬프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구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이해는 기본적으로 렛치에서부터 비롯하면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 책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자, 얘는 보니까 SR이라는 입력 심볼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얘는 SR 렛치 기반이에요. 근데 타임 스탬프가 있어요. 클락이라는 타임 스탬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SR 플립플락이에요. 얘는 D 렛치 기반인데 타임 스탬프도 동일하게 있죠. D 플립플락이에요. 자, 얘는 지금 보니까 T 렛치 기반인데 타임 스탬프 있네. T 플립플락이에요. 얘도 아까 얘기했던 SR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JK 플립플락이에요. 자, 얘나 보니까 이 타임 스탬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들어오는 어떤 클락 심볼에서는 얘는 그냥 노멀하게 다 들어와 있는데 얘만 이렇게 버블이 돼 있죠. 자, 버블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버터죠. 인버터. 클락이 인버팅 돼서 오는 거예요. 인버팅 돼서 오는 거예요.
근데 클락이 인버팅 돼서 온다. 그러면 좀 이상하겠죠. 자, 클락은 어떤 거냐면 클락은 일정한 정보의 반복적인 것들이 일정한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해당되는 정보가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클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클락. 그래서 우리가 불변수 그러면 0과 1의 상태만 갖고 있으니까 일정한 패턴이라 봤자 0 또는 1의 패턴이 일정한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패턴인 거죠. 그게 클락이에요. 그래서 클락은 0인 상태하고 1인 상태가 각각 반반씩을 하나의 주기로 가지고 그것들이 무한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 0인 상태하고 1인 상태가 있어서 한 주기를 완성하잖아요. 그러면 플립플락에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지만 이 클락에서의 이 두어에 들어있는 이 심볼들이 이렇게 생긴 이 클락은 어떨 때 해당되는 플립플락의 역할이 이루어지냐면 자, 플립플락은 기본적으로 해당 동일한 레치에서의 기반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타임 스탬프를 갖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동일한 입력이 들어오더라도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의 해당되는 입력에 대해서만 그 레치의 출력에 해당되는 값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플립플락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클락은 라이징 엣지 트리거드 되는 애예요. 자, 무슨 말이냐? 클락의 한 주기를 생각해 보면 0과 1의 반반의 주기 동안 그게 하나의 사이클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럼 0에서 1로 올라가는 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0에서 1로 가는 얘는 라이징 하죠. 0에서 1로 올라가니까. 그걸 0에서 1로 올라가는 그 시간에서의 해당되는 입력 정보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되는 애예요. 라이징 엣지 트리거드 되는 구조인 거고. 근데 반면에 얘는 어떠냐? 클락에서의 한 주기, 구별되는 다른 주기는 뭐냐면 자, 하나의 주기를 완성하고 다음 주기로 넘어갈 때는 1이었던 애가 0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때는 1이었던 애가 0으로 바뀌는 그 시점. 폴딩 엣지죠. 그렇죠? 이 폴딩 엣지에서의 해당되는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되는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얘는 라이징 엣지 트리거드 되는 SR 플립플락이고 얘도 라이징 엣지 트리거딩 되는 D 플립플락이고 얘도 라이징 엣지 트리거드 되는 JK 플립플락이에요. 근데 반면에 얘는 폴딩 엣지에 의해서 엣지 시점에서의 입력에 의해서 트리거링 되는 T 플립이란 말이에요. 폴딩 엣지 시점에서. 자, 회로를 가상의 회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인버터가 있죠. 인버터를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시켰네, 출력을. 자, 그러면 인버터는 내부적으로 모든 로직 게이트는 내부적으로 인터널 프로세스 딜레이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딜레이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입력에서 인버트에 되어 있는 출력을 이렇게 생성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요 신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 X라는 신호들을 딱 이렇게 우리가 타임 스탬프를 찍어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에서 요건 뭘 결정해요? 요 사이클, 요 듀레이션하고 요 듀레이션은 같겠네. 동일한 로직 게이트라고 그러면 그게 뭐냐? 프로세스 딜레이만큼의 듀레이션이 여기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프로세스 딜레이만큼의 듀레이션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클락의 사이클은 주기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이 인버터 갖고 있는 프로세스 딜레이의 2배만큼의 주기를 갖는 이러한 신호들의 계속 반복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이론적으로. 그렇죠? 자, 근데 이 신호는 1과 0, 1과 0, 1과 0을 무한반복하잖아요. 무한반복해. 근데 대신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그 무한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뭘로 의미가 있냐면 클락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클락으로서. 그렇죠? 근데 저 상태는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할까요? 언스테이블 할까요?
안정적이에요? 안 그러면 불안정해요? 불안정하죠. 왜? 오실레이션 하잖아. 0, 1, 0, 1 해서 어떤 최종적인 스테이트 상태가 없어요. 계속 0과 1, 0과 1을 무한반복하고 있다. 언스테이블해요. 쉽게 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액티브 시스템이에요. 왜? 출력이 0, 1, 0, 1 계속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거든. 근데 물론 대부분의 시스템은 이러한 형태를 띠지 못하죠. 왜? 외부에서 어떤 전원 인가가 있어서 그 전원으로 이와 같은 출력들은 나올 수는 있지만 외부에 전원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출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없어요. 왜? 대부분의 시스템은 패시브 시스템이거든. 그렇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아이디얼하게는 현재 보면 이와 같이 액티브 시스템으로서 언스테이블한 출력들을 이렇게 일정한 주기로 계속해서 이렇게 무한 반복 재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애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인버터를 두 개를 캐스케이드 형태로 붙였어. 그러면서 피드백 시켰어. 자, 여기에 있는 0이라는 정보를 넣어놓으면 0이 1로 인버트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이라는 정보가 여기에서 이렇게 인버터를 통해서 0이라는 정보로 또 나오니까 얘가 입력이고 얘가 출력이라고 하면 0의 입력에 0의 출력이 이렇게 계속 그려질 거예요. 계속 스테이블하게. 그렇죠? 얘는 어때요? 1이라는 입력이 처음에 주어져 있는 인버터 입력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처음 인버터의 출력은 0이 되겠지만 그게 두 번째 인버터 입력으로 들어와서 두 번째 인버터의 출력은 1을 나타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어놓은 이거의 입력은 0이 1이고 이때 입력은 또 출력은 1이 돼요. 그렇죠? 이 회로는 1의 입력에 1의 출력을 안정적으로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죠. 이때는 둘 다 스테이블하죠. 그렇죠? 자, 노아 게이트를 두 개를 이렇게 이어 붙였네. 자, 노아 게이트 두 번째 있는 노아 게이트에 하나의 출력을 수록해서 첫 번째 노아 게이트에 하나의 입력을 잡아주고요. 첫 번째 입력의 노아 게이트에 또 다른 입력을 우리는 S라는 이러한 입력 핀으로 두고 그 다음에 요게 첫 번째 노아 게이트의 출력이 두 번째 노아 게이트에 하나의 입력으로 들어오면서 또 다른 입력은 이렇게 R이라는 이러한 입력 핀으로 뒀어요. 이 상태에서 자 처음에 이 시스템을 보니까 S가 0이고 R이 0인 상태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출력값이 0인 상태에서 이렇게 딱 입력으로 걸려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살펴보면 0, 0의 입력이 들어와 있으니까 첫 번째 노아 게이트 출력은 뭐예요? 1일 거고요. 그럼 1, 0의 입력이 들어온 노아 게이트 출력값은 뭐가 되죠? 0이 되죠.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시간이 지나도 자기의 출력값에 있어서는 그대로 0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로직 게이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있는 노어 게이트의 입력 S에다가 1이라는 입력을 딱 걸어주면 1이라는 입력을 딱 걸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보면 얘가 0이 1로 딱 바뀌었네. 그럼 여기 입력은 0이었죠. 이게 이렇게 들어와서 0이었으니까 그럼 0, 1의 입력이 들어왔죠. 0, 1의 입력이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출력이 뭐가 되죠? 0이 되죠. 0이 되고 0, 0의 입력이니까 출력이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 회로에다가 S라는 입력을 1로 딱 바꾸니까 이 시스템의 출력이 뭐가 된 거예요? 1이 됐죠. 그렇죠? 자, 이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요. 또 여기에서 S를 다시 또 0으로 바꿨어. S를 또 0으로 바꿨네. 그렇죠? 아까 이게 이쪽 입력이 1이었고요. 그 다음에 0이니까 1, 0이면 뭐죠?
노아 게이트의 출력값은 0이 되죠. 0의 입력이면은 노아 게이트 출력값이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렇죠? 어때요? 주어져 있는 이 시스템 보니까 앞에서 S가 1이고 R이 0일 때 출력이 1이었는데 지금은 S가 0이고 R이 0이었는데 출력은 그대로 1을 상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조합회로하고는 다르잖아요. 왜? S하고 R은 주어진 시스템에서 입력이라니까요. 그럼 입력이 지금 현재 1, 0일 때 출력이 1이었는데 0, 0으로 바뀌었는데도 출력이 그냥 그대로 1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때요? 우리가 이전에 조합회로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합회로가 아니까 얘는 순차회로예요. 순차회로.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이 시스템에다가 그대로 두고 R 값을 1로 딱 바꿔봤어요. S는 그대로 두고 R을 1로 바꿨다. 그러면 S는 그대로 뒀으니까 여기 1, 0이 들어오면은 0이 되죠. 그 다음에 R이 1이 되면은 1, 0의 입력으로 해서 출력이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0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R을 또 0으로 돌렸어. R을 다시 0으로 돌렸어요. R을 0으로 돌렸는데 어때요? 기존에는 S가 0이고 R이 1일 때 출력이 0이었는데 S가 0이고 R이 0인데 출력은 동일하게 또 0이네. 그렇죠? 얘도 그러네. 앞에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입력이 다른데도 출력은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얘도 순차율이에요. 조합회로가 아니니까 순차율이죠. 그렇죠? 이렇구나. 자, 그래서 앞에 봤던 걔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있던 애를 아래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트위스트드 형태로 이렇게 딱 다시 재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S가 1이고 R이 1인 상태에 입력을 가정을 하면 S가 1이고 R이 1인 상태에서 입력을 가정하게 되면 자, 얘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S가 1이고 R이 1이면 얘는 초기의 출력은 0, 0으로 나오는데 얘가 S가 1이고 그러면 이게 0의 입력이 있고 0의 출력이 있고 0의 출력이 있어서 결국은 이게 피드백 돼가지고 어디로 들어오죠? 이쪽에 이게 뭐야? 자, S가 1이고 R이 1이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S가 1이고 R이 1이 되면 주어져 있는 이 출력은 0, 1, 0, 1을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 얘도 마찬가지예요. Q가 S가 1이고 R이 1이 되면 Q도 0의 출력을 보였다가 그 다음 스텝에서는 1로 바뀌고 또 0으로 바뀌고 1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 자, 이거 왜 이러냐? 자,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 본다 그러면 P라는 출력이 어떤 출력이었냐면 첫 번째 있는 노아 게이트 출력값이 P였어요. 두 번째 있는 노아 게이트 출력값이 Q였단 말이에요. 자, P하고 Q에 대한 상태를 이렇게 이걸 딱 떠올리고 얘를 이렇게 트위스트 된 형태로 이렇게 뒀단 말이에요. 뒀을 때 자, P하고 Q가 있는데 주어져 있는 A는 P하고 Q가 같은 값이에요. P가 0일 때 Q도 0이고요. P가 1일 때 Q도 1이고 그 다음에 P가 0이면 Q도 0이 되고 P가 1이면 Q도 1이 돼. 자, 그리고 이런 출력 패턴들을 우리가 전체 시스템의 외부의 출력으로 비치는 건 뭐냐면 얘가 나오죠. 그렇죠? P는 내부 출력이고요. Q가 외부 출력이었던 거죠. 두 번째 있는 노아 게이트 출력이 Q였으니까. 자, 보니까 근데 외부 출력으로 나오는 이 Q가 01, 01, 0이라면 얘는 뭐예요? 언스테이블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앞에서 봤던
SR 로직 게이트, SR 입력을 갖고 있는 두 개의 노아 게이트에 캐스케이트 되어 있는 이 시스템에서의 출력 Q 값은 S가 0이고 R이 0일 때는 상태값, 어떤 1이었으면 1을, 0이었으면 0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S가 1이면 그러니까 자기 출력이 1로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R이 0이면, R이 1이면 출력이 0으로 설정되는데, S하고 R이 동시에 1, 1의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얘에 보이는 출력은 0, 1, 0, 1을 무한 반복하는 구조가 돼요. 언스테이블해지죠. 그래서 SR 레치에서는요, 앞에 봤던 두 개의 노어 게이트를 이렇게 캐스케이드 해놓은 애가 레치인데, 그리고 걔는 아까 특성 봤지만 입력이 달라도 같은 입력이어도 출력이 다르게 나왔잖아요. 순차회로였단 말이에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애는 순차회로인데 걔가 레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레치인데 주어져 있는 이 얘처럼 S라는 입력과 R이라는 입력이 동시에 1이 되면 외부의 출력에 해당되는 Q 값이 0101에서 언스테이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SR 레치에서는 입력값 S하고 R이 동시에 1이 되는 거는 허용하지 않아요. Not permitted예요. Not permitted. 왜?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해지니까.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저 회로는 기본적으로 이거네. S라는 입력이 아까 봤죠? S가 1이고 R이 0인 상태. 그러면 그때 S가 1이고 R이 0이면 여기 이 Q값이 뭐가 됐느냐? Q값은 1이 됐어요. 또 R이 1이고 S가 0이면 R이 1이고 S가 0이면 Q값이 뭐가 됐냐면 0이 됐어요. 그리고 S하고 R이 동시에 0이면 Q값은 이전 상태값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근데 S하고 R이 동시에 1이 되면 어떻다? Q값은 0, 1, 0, 1을 무한 반복하는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는 SR 레치라고 하는데, SR 레치에서 제어 입력에 해당되는 S하고 R의 입력값에 있어서 S하고 R이 동시에 1이 되는 것은 허용치 않아요. 그럼 나머지 세 개의 입력 조합에 대한 부분만 허용을 해서 얘의 정상적인 출력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첫 번째 노아 게이트 출력값이 P였죠. P였는데 여기에서는 걔를 뭐라고 했냐면 Q'으로 해놨네. 출력에 해당되는 Q의 그거의 보수에 해당되는 값이 Q'인데 얘가 P란 말이죠. P. 즉 SR 앞에 봤던 구조적인 레치에서의 출력이 안정이 되려고 그러면 인터널 출력에 해당되는 P 값은 외부 출력 Q 값의 보수 값이어야 돼요. P 이퀄 Q'이어야 된다고. 근데 P가 뭐였냐? P는 이거다니까. 이게 P 값이었어요. 이게 P 값. 자,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이 레치가 SR 레치가 얘가 스테이블 하려고 그러면 이 P는 Q'이어야 돼요. Q'. 얘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우리가 심볼로 이렇게 박스로 처리하고 레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입력값 S하고 R을 이렇게 둬서 SR 레치라고 우리는 이 해당되는 로직 게이트, 로직 시스템을 이렇게 심볼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편의상 보통은 보면 여기서는 S 입력단을 갖고 있는 노아 게이트의 출력이 Q'인데 심볼상에서는 S의 입력에서의 마치 출력이 Q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렇죠? 실제는 우리가 S의 입력에서의 출력은 Q'인데, 그렇죠? 그리고 R 입력에서의 노아 게이트 출력은 직접적인 노아 게이트 출력은 Q인데 심볼에서는 S 위에다가 Q, R 위에다가 Q'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분히 의도적인 거예요. 그렇죠? 실제 그것과는 달리 의미적으로 봤을 때 S라는 입력은 S는 뭐의 약을까요?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 셋이에요. 셋. 출력을 1로 만들어주는 애. 이전 상태 값이 어떤 값일지 관계없이 입력의 제어 입력으로서 S값이 1이 딱 되면 그때의 시스템의 출력 값은 무조건 1로 셋이 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1이 되면 출력이 1이 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심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대로 리셋은 R 값이 1이 딱 되잖아요. 그럼 리셋 모드가 딱 되면 얘는 Q'이 1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Q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도로 우리가 SR 렛치의 심볼에서 S 위에는 Q를, R 위에는 Q'을 이렇게 두는 구조로 심볼라이즈화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SR 렛치를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S하고 R이 0, 0이면요. 0, 0이면 어때요? 입력이 0, 0이면 어때요? 얘의 출력 Q 값은 no change. 이전 상태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S가 1이 딱 되잖아요. S가 1이 되고 R은 0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럼 S가 1이 되면 뭐가 되죠? 셋이 돼야지. 셋이 되면 출력 Q 값이 뭐가 돼요? 1로 가야 된다. 1로 가야 되는데 바로 안 가네? 왜? 우리가 봤지만 얘는 노어 게이트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로직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노어 게이트 내부의 인터널 프로세스 딜레이만큼의 영향을 반영을 해서 입실론만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셋에 대한 자기의 로직 값을 계산을 해서 출력으로 주기 때문에 요만큼의 프로세스 딜레이가 존재하는 걸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딱 들어왔네. S하고 R이 00이 됐죠. 그럼 어때요? 출력에 대한 부분은 no change죠. 그래서 1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 set은 0이 됐고 리셋이 1이 됐네. 그러면 이제는 리셋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출력을 뭘로 바꿔줘야 돼? 출력을 0으로 바꿔줘야죠. 근데 마찬가지로 0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안 가죠. 왜? 노아 게이트에 프로세스 딜레이만큼이 반영이 돼서 요만큼에서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0, 0이니까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구조에 우리가 타이밍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비슷해요. 게이티드 D 렛치라는 거는 자, 우리가 SR 렛치를 이렇게 딱 두고 그 다음에 S하고 R의 입력은 우리가 규정된 게 S하고 R은 0이 될 수 있고 S가 1이고 R이 0인 거 허용되고 S가 0이고 R이 1인 거 허용돼요. 그리고 S하고 1이 동시에 1이 되는 거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러한 SR 렛치에다가 자, 입력을 S하고 R에 들어오는 입력을 이렇게 잡아줬네. 이렇게. 그래서 외부의 입력 정보 D라는 입력 정보를 하나의 AND 게이트하고 또 다른 AND 게이트의 입력으로 각각 줬는데 이쪽의 AND 게이트의 입력에는 보니까 D라는 정보를 인버티드 시켰죠. 그리고 각각은 공통적으로 G라는 어떤 입력값을 뒀어요. 근데 이 G라는 입력값은 주어져 있는 이 AND 게이트의 하나의 각각의 입력으로 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G 값이 0이 되면 어떨까요? G가 0이 되면 G를 0으로 줘버리면 AND 게이트 하나의 입력이 0이면 무조건 AND 게이트 출력 값은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D라는 값이 어떤 값이든지 관계없이 0, 0의 입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SR 렛치에서 S하고 R이 동시에 0, 0이면 뭐가 되죠? 자기의 상태는 no change. 그래서 얘는 그대로 이전 상태를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치 요 데이터 입력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이 데이터 입력을 이 SR 렛치의 입력으로서 넣느냐 넣지 않느냐에 대한 기능, 즉 게이팅 기능을 이러한 G라는 입력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게이티드 D 렛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이티드 D 렛치. 그래서 이거죠. G라는 입력이 1이 되면 여기에 있는 게이팅 입력, 여기 들어오는 이 입력값 D 값이 이렇게 해서 보니까
1, 0, 1, 0, 1 이렇게 패턴 보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D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쪽에 들어오는 요 인버티드 돼 있는 값은 뭐겠어요? D가 1이면 게이트 돼 있는 값은 0이, 인버트 돼 있는 값은 0이 될 거고 D가 0이면 게이팅 인버트 돼 있는 값은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S하고 R에 각각 다른 정보가 들어와요. 근데 그 뭐냐면 결국은 S에 들어오는 정보가 D라는 정보가 같을 거고요. R이라는 요 입력에 들어오는 정보는 이 D라는 정보에 인버트 돼 있는 정보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S가 1이면 출력이 1이 되죠. R이 0이면 R이 1이면 출력이 0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R이 0일 때 S는 1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R이 1일 때 S는 0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요 D라는 정보를 Q라는 정보로 쭉 재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D 레치가 되죠. D 레치. 근데 이 입력 정보 D가 출력 SR 레치 출력으로 그대로 재현이 되는데 그 D라는 정보에 대해서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게이팅 제어 입력을 두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를 게이티드 D 레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이티드 D 레치. 그래서 이 게이티드 D 레치는 지금 보게 되면 얘는 이런 구조죠. 이거의 진리표를 따져보면 사실 우리가 순차회로 시스템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 회로의 간략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순차 회로는 기존에 있던 외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게 뭐냐면 이전 상태 값이 입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 외부 입력이 G라는 입력이 있고 D라는 입력이 있으면서 이전 출력 값이 하나의 입력으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전 출력 값이 뭐예요? Q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치 이변수 입력을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 간주되지만 순차회로이기 때문에 이전 상태 값이 하나의 입력으로 더해지는 거예요. 3변수 입력 갖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3변수 입력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점에서 결정되는 출력 값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함수 값으로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진리표를 떠올릴 수 있어요. 3변수 입력을 갖고 있는 함수로 간주를 해서 이렇게 간략화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보니까 Q 플러스 이 시스템의 출력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G 프라임 Q 플러스 GD.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주어져 있는 이 진리표를 어떻게 했죠? 카로맵으로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거죠? 카로맵을 옮겼네. X축은 GD의 조합, 그 다음에 Y축은 Q의 조합. 그렇죠? GD의 조합, Q의 조합. 그래서 맵으로 옮기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서 보니까 00, 1이니까 00, 그 다음에 1에 해당되는 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01, 1이죠. 그다음에 01, 1에 해당되는 얘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네. 110이죠. 110이니까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111이니까 111이어서 얘가 1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입력항들을 우리가 간략할 때 어떻게 하죠? 이웃에 있는 애끼리 묶어주면 되잖아.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어서 이게 만들어진 거냐면 Q 플러스란 말이에요. 함수의 출력값. 넥스트 스테이트값. Q 플러스. 아, 그래서 Q 플러스 함수의 출력값은 G 프라임 D. 요건 뭐예요? 요게 G 프라임 Q잖아. G 프라임 Q. 그렇죠? 요거 묶으면 G 프라임 Q. 얘를 묶으면 얘는 GD. 아, 넥스트 스테이트 이렇게 간략화된 이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넥스트 스테이트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차기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도 시험 끝나고 바로 또 너무 또 풀스피드로 나가면 또 힘드니까 여기까지.